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꾸기입니다. 오늘은 서브원과 콜라보하여 서브원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해 신년 운세의 내용으로 타로 리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셔플을 완료했고요. 제가 이렇게 5묶음으로 나눠놨어요. 지금부터는 카드를 선택해 볼 건데요. 이 앞에 서브원에서 판매되는 제품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장갑, 두 번째 방독 마스크, 세 번째 복사용지, 네 번째 안전화, 다섯 번째 유도등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정지하시고 가장 끌리는 선택지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카드 선택이 끝나셨다면 아래에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번호별로 나와 있는 타임스탬프를 보시고 해당되는 번호의 리딩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리딩에 대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브원에서 여러분께 10,000원 상당의 쿠폰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드를 다 고르셨다면 지금부터 리딩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장갑 선택하신 분들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요 앞에 있는 두 장의 카드는 여러분의 성향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첫 번째로 보이는 카드는 빅토리 카드죠. 이건 보통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 타인의 시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동성들보다는 이성들이 봤을 때 질문자님과 같은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요 게임 마스터 카드와 함께 나왔을 경우에는 승리를 위해서 배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 좀 이성적이랄까? 약간의 계산적인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자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약간은 좀 다가가기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크게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닌데 말투를 조금이라도 딱딱하게 하면 괜히 오해를 사기도 해요. 그러나 두 카드 모두 레드 색상 그리고 옐로우, 노란 색상, 따뜻한 계열의 색상이 들어있잖아요. 이 경우에 냉정할 것 같지만 사실은 따뜻한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툭툭 내뱉었거나 싫은 소리를 하고 난 후에는 자기 스스로도 뭔가 신경 쓰이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 게임 마스터 카드, 제가 아까 이성적인 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질문자님은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말에 다 이유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합리화만 잘 되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성향을 가지신 분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좀 소유, 통제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 똑똑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그런 욕망 같은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를 싫어할까봐 감정을 감추고 말을 조심하는 게 아니고 이유 없이 내 마음 끌리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물론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약간의 합리화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다면 하는 성격이에요. 다른 사람이 괜히 해보지도 않고 그거 안 될 것 같아, 그거 준비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망설이고 주저하고 하는 것들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협상하고 내가 무언가를 내주고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되고 그런 설득과 협상의 과정에 재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협상을 하고 난 후에는 생각보다 내가 내어준 것은 되게 적어요. 그러나 얻는 것은 크게 얻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네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시면 곧바로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런 것들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골똘히 생각하거나 아니면 몰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질문자님과 같은 성향의 분을 만났을 때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요. 왜냐면 적당히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도 내어주고 사회생활을 하실 때도 대화를 능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에서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있거나 또는 질문자님이 무언가를 더 얻어간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질문자님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거나 매력을 느끼는데 어느 단계 이상으로는 조금 더 가까워지기 어렵다. 약간 단단한 벽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질문자님의 성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다면 위에 있는 4장의 카드는 초반부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우실 것 같고요. 아래에 있는 4장의 카드는 7월부터 12월의 후반부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우선은 전반부, 초반부 운세 먼저 해석할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카드는 더 스타, 그리고 여왕의 카드입니다. 별과 여왕이 만났다는 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운이 좋을 것만 같죠? 실제로 질문자님께서는 내년 초반의 운이 정말 탄탄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있다면 또는 속하고 싶은 곳에 있다면 그곳에 닿을 수 있다는 카드예요. 스타 카드는 소망하고 바라고 희망을 갖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희망을 이루어주는 여왕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내가 닿고자 하는 곳에 닿게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초반에는 내가 가진 것을 잘 다루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 누군가가 잘 하지 못해서 나한테 넘어온 일이거나 또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들도 굉장히 좋은 결과로 풀어내실 수가 있는 운세입니다. 그리고 요 펜타클 에이스 카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A 선택지를 고를지 B 선택지를 고를지 고민되실 때 보통은 하나의 선택지를 고르면 약간은 손해보거나 다른 선택지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이 펜타클 에이스 카드를 뽑으신 경우에 어떠한 선택지를 고르더라도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3장의 카드가 모두 좋은 카드가 나왔는데 요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고 위에 검 9개가 내리 꽂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잖아요. 이 카드는 뭐 안 좋은 일이 있는 카드는 아니고 약간은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 감정적으로 조금 흔들리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 지금 솔로이신 분들이거나 내가 새로운 사람을 좀 많이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카드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은 이 사람 만나더라도 좀 재보고 따지고 이랬다면 초반부에는 사람을 보더라도 굉장히 강한 끌림, 호기심 같은 걸 느끼게 되실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질문자님이 그동안 좋아하셨던 스타일 말고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외모나 직업이나 성격 같은 것들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호기심을 갖게 되고 끌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복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뭔가 내기를 하신다거나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을 한 번에 내보내는 경험을 하게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 옆에 펜타클 카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큰 소비,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어떤 재산 마련 같이 내가 그동안 원하고 좀 마련하고 싶었던 것을 크게 지출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제가 이 펜타클 에이스 카드는 선택이 자유로운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일에 있어서는 금전적인 거, 명예 이런 걸 떠나서 옆에 있으면 막 번거롭고 챙겨줘야 되고 좀 귀찮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관계가 가까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4장을 해석해봤고요. 아래에 있는 4장 카드는 질문자님의 7월부터 12월까지 후반부의 운세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우선은 요 첫 번째 단풍잎처럼 생긴 풀이 보이잖아요. 요건 대마초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제가 초반부에 약간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후반부, 초반, 여름쯤에도 질문자님의 주변 상황이 조금 급변한다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흐름이 이어져 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전반부에는 내가 뭔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다면 후반부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내가 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벗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꼭 붙들고 절대 놓기 싫어, 이거는 지켜야 돼 했던 일도 잠시 멈추고 좀 뭔가 여유를 찾으실 수 있는, 더불어서 주변에 사람들도 좀 붙게 되는 카드예요. 성향이 조금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이 누그러지니까 주변 사람들도 전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되고 질문자님을 그들의 모임에 초대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조직, 어떤 새로운 단체
또는 새로운 어떤 관계의 무리에 속하게 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변화의 카드와 사람들의 카드가 함께 나왔을 경우에는 지금 계시는 곳에서 멀리 떠나서 어떤 여행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2주 살기, 한 달 살기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기회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본업이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 본래 일하시는 곳에서 약간의 변화를 맞게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옆에 두 장의 카드를 이어서 볼게요. 위치아젤 카드는 내 내면에 꽁꽁 감추던 것을 드러내는 카드예요. 근데 이거는 나의 비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비밀도 알게 될 수 있다는 카드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동안 참고 넘어갔던 것들,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들도 내 목소리를 내고 주장하게 되실 수가 있고요. 일을 하시거나 관계를 맺으실 때도 주변에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요구를 받거나 너 이런 점 고쳐줘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나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들을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요 마지막 레드 클로버 카드는 클로버, 행운이라는 의미인 건 아시죠? 그러나 레드 클로버는 약간은 묘한 행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놓고 뭐가 당첨되거나 확실하게 보여지는 곳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닿게 되는 행운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행 가셨을 때 내가 가려던 길도 아닌데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했는데 재미있는 가게가 있고 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장소에 갔는데 거기서 인연을 만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계기로 인해서 행운을 얻게 된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우연성이 강하고 돌아가는 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반부에는 일적으로 확장하는 듯한 느낌 또는 물질적으로 무언가를 얻고 약간의 충동성이 있다는 느낌이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여유롭게 쉬고 내가 노력을 해서 무언가를 쟁취하기보다는 어쩌다 타이밍이 잘 맞아서 또는 우연적으로 무언가를 얻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질문자님 주변에 사람들도 조금 모이게 되고 내 마음도 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 꼭 붙잡고 있던 일들도 잠깐은 누군가와 나눠서 하거나 누군가에게 잠시 책임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두 장의 카드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이 두 장의 카드가 말하는 조언을 따르시면 지금 갖고 계신 운보다 더 좋은 쪽으로 풀릴 수가 있겠죠. 우선 첫 번째 요 레몬밤 카드는 어린 시절, 순수한 시절로 돌아가는 카드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질문자님께서 무언가 열심히 몰두하고 쌓아오시고 노력을 하셨던 것에서 약간의 변화, 약간의 재미있는 방향으로 틀어보아도 괜찮다라는 카드예요. 꼭 성공 가능성이 있어서 그 길을 가는 것보다는 내가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는 식으로 다른 우물들을 파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카드에서 조언하고 있고 두 번째 카드는 질문자님께서 예상하시는 결과 그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카드예요. 구슬을 보면서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구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재미삼아서 놀이처럼 점괘를 보고 미래의 일을 예상하는 사람인데요. 다시 말해서 질문자님께서 무언가를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공부 중이거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고 계신다면 생각보다는 결과가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충동성을 의미하는 카드가 두 개가 나왔어요. 이거는 앞뒤 안 보고 무작정 전진한다 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내 감정에 따르고 싶어지고 내가 가진 것들을 한번 비워내거나 또는 새로운 기회들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카드거든요. 질문자님의 초반부의 운세는 워낙 좋기 때문에 약간은 급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나 후반부 좀 우연성이 큰 12월, 11월 요 겨울쯤에는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걸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누구보다도 나아가는 것에 열심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질문자님의 초반 운세가 특히나 탄탄하고 좋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은 내려놓게 된다. 그리고 두 가지 조언, 지금 하시는 일에서 조금의 변화를 주셔도 좋다라는 카드와 연말쯤에는 투자나 과감한 선택,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 쏟아붓는 것은 조금은 자제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 해의 운을 다시 점쳐보셔서 그때쯤에 또 다른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독 마스크 선택하신 분들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두 장의 카드는 여러분의 성향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가장 먼저 보이는 카드가 컵 3, 3개의 컵 카드죠. 이 카드는 통상적으로 우정, 어떤 관계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성향을 볼 때 이런 관계의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이다, 수능적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할 말도 못하고 화도 못 내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눈치를 본다 할까?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하시고 조직, 단체 이런 것에 전반적인 분위기를 따라가려고 하시는 성향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요 옆에 회전목마 카드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카드거든요. 사회적이면서도 변화무쌍한 카드가 나왔다는 점이 조금 재밌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 약간은 다혈질이다? 화를 금방 내고 금방 식기도 하고 그리고 뒤끝도 없고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자님을 보실 때 아, 저 사람 자기 의견 확실해, 자기 색깔 확실해 이런 이미지로 보실 수가 있고 질문자님께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의견 이야기하실 때 분명히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화를 잘 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크게 화를 내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할 말은 하고 금방 풀리는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아닌 건 아니다, 이건 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하지만 그런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크게 미워 보이지가 않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해하지 않는 그런 선을 잘 지키는 분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겉으로는 뭔가 차가워 보일 수도 있고 조금 호랑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호랑이의 탈을 쓴 토끼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을 보자면 제가 요 3개의 컵 카드는 관계 지향적인 카드라고 했잖아요.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좀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쟤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무심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처받은 경험이 금방 치유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까봐 또는 내가 앞서 나갔다가 관계가 잘 되지 않을까봐 약간의 방어 성향 같은 것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일을 하셨을 때 더 잘 맞으실 거예요. 일단 내가 잘못한 건 속으로는 속상해 할지언정 겉으로는 인정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들 수정하고 반영하려고 하시고요. 특히 연애를 하실 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성을 다한 선물, 종이학, 편지 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둘 다 돈을 쓰지 않을 거면 나 너 좋아한다, 만나보자, 데이트 해보자 이렇게 자신감 있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경우에 오히려 조금 호기심을 갖게 되거나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사람들 아끼고 어떻게 챙겨주려고 하시는 편인데 그렇게 애교가 많거나 살가운 느낌은 아니에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고 좀 세심하게 챙겨주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분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좀 잘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 3개의 컵 카드는 축하한다, 행사, 모임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다시 말해 그 분위기를 잘 타고 놀 땐 놀고 일할 땐 일하고 이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축하할 만한 일이 있다, 기념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할 때 질문자님을 좀 찾게 되는 경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질문자님은 누군가가 좀 뭔가 잘 됐다, 어디 뭐 시험에 붙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고 같이 감동해주고 어떻게 보면 반응을 좀 재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요 옆에 있는 카드가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잖아요. 요게 딱딱하고 정해져 있는 느낌의 카드가 아니고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좀 잘 안 풀렸던 문제도 정면으로 같이 맞서게 된다고 해요. 실제로 질문자님도 막 주저하고 고민하고 하셨을 때보다 에이 모르겠다, 준비가 좀 덜 됐지만 일단 맞서보자 하셨을 때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렸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회적인 성향과 이렇게 변화무쌍한 성향을 동시에 가지신 분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하는 것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나서서 도와주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2023년 신년 운세 보도록 할게요. 요 위에 있는 4장의 카드는 전반부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의 운세라고 볼 수 있고요. 요 아래의 4장의 카드는 7월부터 12월 후반부의 운세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반부 운세 해석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이는 2장의 카드가 더 선 그리고 사랑의 카드입니다. 사랑은 굉장히 감정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더 선은 앞으로 나아가고 뭔가 천진난만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보는 카드거든요. 다시 말해 질문자님의 초반부에는 약간 바빠질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바쁘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도 뭔가 신경 쓸 것들이 조금 생기게 되고요. 일적으로도 누군가가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하는 식으로 제안을 조금 받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저널리스트 카드를 보시면 뭔가 따지는 듯한 이미지가 보이잖아요. 이 경우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편에는 조금 걸리적거리는 환경들, 나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불편한 환경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들어가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셨을 때 초반에는 잘 하려고 해도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사랑 카드가 나왔잖아요. 요 사랑 카드는 실제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연애와 관련해서도 이성을 만나게 되실 수가 있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이걸 왜 해? 이런 식으로 좀 회방을 놓는다? 티격태격한다고 하죠. 귀찮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 중간에 태양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꼭 안 좋은 의미로만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나를 귀찮게 하고 좀 나를 화나게 하고 때로는 티격태격하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는 관계, 성숙한 어른의 관계라기보다는 같이 놀고 농담도 하고 그런 재미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마지막 카드는 질문자님의 과거를 나타내는 카드이기도 해요. 요 중간에 철퇴같이 생긴 막대가 크로스로 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 질문자님과 단절되었던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잊고 살았던 사람, 예전에는 나에게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기고 어떻게 사는지 몰랐던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또는 그 사람이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실 수가 있어요. 전 남자친구라든지 전 여자친구라든지 소식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초반부에 약간 연락을 한 번쯤은 받게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중반부 5월, 6월쯤에는 질문자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만한 작은 행운이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쪽에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약간 당황하고 급격하게 변화한다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카드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내 마음을 좀 설레게 하고 들뜨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존재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건 혹은 나의 가족, 내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소식을 듣게 되거나 나에게도 좋은 영향이 오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초반부에는 나의 자유는 조금 제약된다는 느낌? 나는 밖으로 나아가고 싶고 더 열심히 활동은 하지만 뭔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놓은 것을 보고 그거는 조금 별론데? 라는 식으로 안 좋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신경 쓸 것은 아닐 것 같네요. 이어서 후반부의 운세도 보도록 할게요. 이 후반부는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카드는 더 풀, 단델리온 카드예요. 타로 카드를 조금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더 풀은 여행자의 카드예요. 내가 가진 것을 놓고 어디로든 떠나는 앞뒤 계획 없이 바보처럼 순수하고 열정 가득하게 행동하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운세에 나왔을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 열망하는 일에 가까워질 만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는 지금 갖고 계시는 것이 확장되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정과 평가를 듣게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요 옆에 이미지를 잘 보시면 소쿠리에 고추를 빻고 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 보이잖아요. 요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아직은 준비가 좀 부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더 고민하고 공부하고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질문자님께서는 하면 하는, 즉흥적으로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 어째서인지 질문자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계속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 아직은 시기상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 그만두거나 이동하거나 이직하거나 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질문자님에게 주어진 운은 확장되고 다른 곳으로 가실 수 있는 운인데, 왜인지 후반부의 질문자님은 전반기에 비해서는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나시는 그런 기회들, 그런 사건들이 줄어들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세 번째 카드를 보시면 오츠 귀리 카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속세를 벗어나서 혼자 뭔가 휴식을 취하고 여유를 찾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질문자님은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반부에 나에게 피드백을 요구하거나 나를 회방 놓는 그런 어떤 환경, 의 영향일 수도 있는데요. 무언가 포기하는 것들도 조금 생기게 되실 거고, 아니면 이 상황에 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약간은 정체될 수 있는, 조금은 멈춰 있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요 오츠 카드는 수동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찾아올 수도 있는 카드거든요. 다시 말해 내가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께서 계시는 조직 내에 새 식구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맥이 생기거나 새로운 식구가 생길 수도 있음을 나타내요. 근데 요 선플라워 카드가 나왔잖아요. 요 선플라워는 더 선 카드와 같은 의미예요. 이것을 사람의 의미로 해석했을 때는 질문자님보다 나이가 어린, 또는 더 젊거나 활기찬 누군가가 질문자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오게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요 두 장의 카드를 연애 운에 관련해서 해석했을 때는 해바라기, 질문자님을 짝사랑하거나 관심을 두거나 뒤에서 도와주는 존재가 있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연애와 관련돼서는 질문자님과 전혀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 또는 질문자님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동료라든지 친구라든지 알았던 사람에게서 고백을 듣거나 호감의 말을 듣게 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초반에는 질문자님께서 조금 밖으로 활동하게 되지만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5월, 6월쯤에 어떠한 계기로 내가 세상에 알려지는 사건이 생기거나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질문자님께서 정말 바쁘게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활동을 하시더라도 근본적인 것은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질문자님의 존재가 밝혀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후반부로 가셔도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서 무언가를 하시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확장하고 시도해보시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실 거다. 그래서 1년 동안에는 질문자님이 하시는 일도 나쁘지 않고 어떤 평판이나 명예 같은 것들도 얻게 되실 수 있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기보다는 도움을 받아서 나아가게 되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두 장의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이 두 장의 카드는 질문자님에게 드리는 조언 카드거든요. 보시면 해골 이미지가 두 장의 카드 모두에서 나왔어요. 타로 카드에서 해골, 죽음이라 함은 어떤 때가 있음을 나타내거든요. 한 챕터가 끝나고 다른 챕터로 넘어가야 할 때, 아니면 멈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야 할 때, 그런 변화의 시기, 결단의 시기를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무언가를 마음 먹었다면 비교적 빠르게 움직이실수록 좋은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주저하시고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만, 카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아이디어가 베스트다. 어떤 생각이든 처음에 든 느낌이 가장 확실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 걸음씩 쌓아 나가는 것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뒤돌아보면 와, 이만큼 쌓였단 말이야? 할 정도로 큰 결과가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좀 바쁘고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고 책임을 맡게 되지만, 그렇게 밖에서 주어지는 역할 이상으로 내 내면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넘어서 이건 못할 거야, 이건 어려워 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도전해 보셨을 때 괜찮은 결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 사회적인 카드가 가장 먼저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질문자님은 내가 잘하더라도 이건 나 혼자 잘해서 잘 된 거야 라기보다는 주변 상황이 도와줘서 잘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고, 내가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조금은 보게 되시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흐름이 조금은 수동적으로 가게 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큰 기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지켜보고 제안해주고 같이 해보자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카드에서는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솔깃한 제안 또는 이 관계를 시작해볼까 말까 고민이 되는 어떤 사람을 만나신다면 바로 빨리 결정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운이 훨씬 더 상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두 번째 카드 여기까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복사용지 선택하신 분들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요 앞에 있는 두 장의 카드는 여러분의 성향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이분들의 경우 개인, 얻다라는 걸 의미하는 카드고요. 두 번째 카드도 럭셔리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두 카드 모두 여유롭고 부유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죠. 실제로 이 두 카드는 질문자님의 성향을 나타내는데요. 사람의 성향에 이런 여유로운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편안하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질문자님은 어떤 사람이 막 자신에게 따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웬만해서는 다 그러려니 하거든요. 심지어 상대방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의견이 있겠거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람을 보실 때도 웬만하면 좀 편견 같은 것들을 두지 않으려고 하시는 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자님을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좀 다정하고 나에게 좀 잘해준다, 여지를 준다고도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거나 특별히 잘해주고 싶어서 그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아마도 무관심한 쪽에 가까울 거예요. 저 사람의 고민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흐르는 대로 사실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질문자님은 어떤 이목구비가 딱딱딱딱 눈에 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분위기랄까?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통 첫인상이 좋다고 하죠. 처음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인상, 강한 끌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 일에 무심한 편이라고 해도 무작정 양보하거나 그냥 다 내어주는 건 아니에요. 요 펜타클 카드는 약간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차가운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는 상황? 내가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상황. 그런 상황일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겉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또는 마음에도 없는 칭찬이나 막 분위기 맞추고 비위 맞추고 이런 행동들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타인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도 질문자님에게는 조금 어렵고요. 자기 감정을 딱 절제하고 보여지는 것만 보여주는 것도 질문자님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어두운 음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양의 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 행복해 보이고 싶고 긍정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3년 운세 보도록 할게요. 요 위에 있는 4장의 카드는 질문자님의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의 운세라고 볼 수 있고요. 요 아래에 있는 4장의 카드는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운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상반기 운세 카드 하나씩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요 자동차, 요 전조등 카드는 타로 카드에서 말하는 전차 카드와 같아요. 전차는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 내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모으게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전구의 스위치가 탁 켜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는 약간의 혼란스러운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질문자님께서 유지해 오셨던 인간관계가 한 번 정도 크게 변화하게 됨을 의미해요. 끊길 사람들은 다 끊기고 남을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고독함은 느끼실 수 있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동안은 내 주변에 좋든 싫든 사람이 있었는데 초반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나에게 남는 시간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약간은 관계에 있어서 내 의견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으실 순 있지만 일적으로는 좀 반전의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인연들이 정리되는 만큼 남아있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 특히나 어떤 조직이나 회사 내에서 사람들을 통솔하고 리드하고 뭔가 관리하고 그런 역할을 맡게 되실 수가 있어요. 요 그림은 수술대에 사람이 누워있고 앞에는 의사가 서 있죠. 그림 속 누워있는 사람은 자신의 장기를 겉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 죽음 카드가 어떤 운과 관계의 흐름에서 나왔을 때는 약간 부끄러운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은 어떤 나의 실수나 나의 치부 같은 것들이 흙 속에 묻혀 있었다면 좀 드러나게 될 수 있는, 근데 이게 부끄럽고 망신당하고 그런 쪽뿐만 아니고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대표가 되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나서고 그런 쪽으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카드예요. 조금 마음이 불편하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줄어든 것 같지만 그래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시기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질문자님께서 정말 갖고 싶었던 어떤 물질적인 가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취직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어떤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소식을 하나 정도 듣게 되실 겁니다. 이 전조등은 머릿속에 켜지는 전구뿐만 아니고 밖에서 들려오는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소식,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그리고 확실하게 주어지는 신호 같은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당장 뭐 가진 것이 엄청 커지거나 부자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네가 이 일을 맡아서 해도 돼 라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을 듣게 되는 시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후반부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요 첫 번째 보이는 코튼 우드 카드는 질문자님께서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될 수 있는 카드예요. 그런데 고민의 답이 생각보다 질문자님의 일상 가까운 곳에 있을 것입니다. 기회를 찾아서 새로운 것들을 막 접하고 이러기보다는 나의 내면에 있는 목소리 또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밖으로 선보이면서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게 될 수 있음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별을 의미하는 카드와 달을 의미하는 카드가 동시에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카드가 동시에 나왔을 경우에는 인간의 양면성 같은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 얻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되거나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오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맞닥뜨리게 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질문자님께서 어느 정도 인간관계가 초반부에 정리가 되신 상태인데 후반부에도 사람에 대한 딜레마를 겪게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후회를 만들게 되는 사건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지키는 부분, 정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운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대나무 카드는 안정적이고 나를 지지해주는 흐름 같은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그림 안에 커다란 집이 나왔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소수가 아니고 다수가 나를 지원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카드인데 특히나 별 카드와 함께 나왔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사람 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 귀인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번뇌 같은 것들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풀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정답은 사실은 질문자님 주변에 있었던 것인데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한 사람에 대한 후회, 저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할 걸,
아니면 거짓말을 하지 말걸, 이런 어떤 관계에 있어서 후회가 조금 남게 되실 수가 있다. 그러나 초반에는 조금 속박받는 느낌이 있었다면 후반부에는 내 마음 자체는 편해져요. 지금 위에 있는 카드들을 보면 고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카드거든요. 어떤 금전적인 고민, 사람에 대한 고민, 관계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다 느껴지는 카드가 있는데, 어쨌든 무언가 풀려가고 안정을 되찾게 되는 카드가 후반부에 나왔기 때문에 다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 다수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결혼 정년기에 계시는 분이나 진지한 인연을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확실한 인연이 후반부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연은 내가 그동안 알던 사람은 아니고 질문자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알게 되는 새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상징하는 별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문자님께서 그동안 생각하셨던 외적인 이상형이나 아니면 성격, 어떤 직업 같은 것들이 좀 잘 맞는, 나와 장기간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질문자님의 인맥은 이성,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고 친구나 동성의 누군가도 질문자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주게 되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제안하기보다는 그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돼, 너만 볼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누구에게는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돼 하는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알아차리게 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두 장의 카드는 질문자님에게 주는 조언을 나타내는데요. 이 카렌듈라 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기준이나 심지어는 나의 생활까지도 균형을 맞춰서 바로잡아야 됨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동안은 내 기분 가는 대로,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셨던 부분도 있을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내가 얻게 되는 거, 어떤 나의 성공이나 평판이나 그런 것들에 조금 중점을 두셨다면, 이제는 아주 사적인 것부터 나의 생활을 바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즉 나의 정신적인 가치 또는 체력,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그동안은 놓쳐 오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거, 더 좋은 것들보다는 사소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우선은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카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막 열심히 달려오셨다면, 아니면 목표를 위해 달려갈 계획이셨다면 잠시 멈춰서서 조금은 정비하시고 주변을 둘러볼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 마지막 카카오 카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주어진 흐름에 따르는 카드예요. 다시 말해서 별 의미도 없이 시작한 일이 여러 갈래로 뻗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잘해야 된다, 무언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하는 과정을 즐기실 수 있다면,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갖고 계신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복사용지 카드 여기까지 할게요. 네 번째 안전화 선택하신 분들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장의 카드는 질문자님의 성격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첫 번째 카드의 이미지를 잘 보시면 한 여자가 벽을 바라보고 있죠. 벽에는 여성의 모습이 비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카드는 어떠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듯이 커다란 바퀴를 굴리고 있죠. 이 바퀴는 전진하는 속성을 의미하고요. 이 사람의 모습이 비쳐 보인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해요. 또한 바퀴와 함께 나왔다는 것은 외부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욕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처음과 끝이 같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좀 변덕을 부리는 것들은 별로 없고, 처음 했던 생각에서 일관성을 지키고 앞과 뒤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도 질문자님은 어떻게 보면 성향이 조금 단단한 사람, 예측 가능한 사람 또는 성숙한 면모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 바퀴가 사람의 아래에 굴러가고 있다는 것은 약간은 억눌린 감정이 있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의외로 질문자님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성향이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의 스트레스, 나의 부정적인 어떤 문제를 자기 스스로는 조금 바라보는 시간,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 누가 알고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는 것은 되게 답답하고 싫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책임이나 일을 부여해 주었다면 그것을 열심히 굴려서 앞으로 나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주어진 일에 열심히 몰입하시는 분이고요. 내가 여기까지는 오늘 다 했어야 됐는데 다 해내지 못한 경우에 굉장히 찝찝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잘했던 점들, 못했던 점들 같은 것들을 자꾸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나에게 쉴 시간이 주어짐에도 내가 잘했던 거, 부족했던 거 그런 것들이 뭔지 머리에 계속 남아 있어서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쉬는 방법도 잘 모르시고요. 생각을 비운 채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확 쉬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랑 일을 하시거나 관계를 유지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나만큼 신경 써주지 않고 나만큼 노력해주지 않으면 화가 난다든지 약간 감정이 상하게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만큼 책임질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노력해주기를 바라는 성향이 있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좋아하고요. 공과 사의 구분이 확실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일단은 내 감정, 나 스스로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내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싶어 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조금 틈이 없어 보인다? 바빠 보이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분들은 사실 친해지기 위해서 큰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시간이 지나고 자주 볼수록 스스로 마음을 열어주는 분이에요. 따라서 시간만 조금 걸릴 뿐이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은 아니고 마음도 잘 열어주시는 편인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2023년 신년 운세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4장의 카드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운세고요. 아래에 있는 4장의 카드는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의 운세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소파 위에 앉아있는 남자와 아래에 있는 남자가 동전을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죠. 이 카드는 성공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질문자님의 내년은 물질적인 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이 옆에 있는 카드를 보면 커다란 불이 이 남자의 목 바로 위에 위치해 있죠. 당장이라도 불똥이 튀어서 화상을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심리적인 고뇌와 고민 그리고 약간 마음이 불편한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내가 굳이 알기 싫은 것까지 알게 되거나 이미 나에게 의미 없는 것들이 계속 내 주변에 존재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실히 정리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 상태.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약간의 미련, 조금 더 해볼까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2개의 검 카드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는 카드예요. 내 주변에 무언가 해볼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신을 보느라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쯤에는 마음속에 불길이 일어나는 것처럼 고민도 생기게 될 거고 심지어 일도 잘 되고 돈도 벌리는데 이게 오히려 또 다른 고민으로 다가오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금전적인 운이 좋은 만큼 주어진 것들을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요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요건 펜타클 2 카드예요. 2개의 동전이죠. 요 카드는 사람과의 관계, 일적으로 만난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지만 연애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질문자님에게 호감을 갖고 다가오는 누군가가 있을 건데요. 약간은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서로 즐겁고 재미있는 관계지만 무겁고 진중한 느낌과는 조금 멀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후반부에는 질문자님과 조금 깊어질 수 있는 관계, 단단하게 엮일 수 있는 사람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즉 상반부의 한 분, 후반부의 한 분이 질문자님에게 호감을 보이게 될 겁니다. 다만 상반기에 만나는 분과는
조금 빠른 시간 내에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9월에서 10월 사이 가을쯤에 나타나는 인연과는 가까워지는 데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거라고 해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상반기에 질문자님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해를 가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질문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소문만 퍼지는 거면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질문자님의 지인으로 인해서 질문자님을 오해하게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인 때문에 질문자님의 어떤 평판이나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 운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운세 보도록 할게요. 요 갈릭, 마늘 카드는 질문자님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고 어떤 시험이나 취직, 이사에 대한 기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대가 크면 클수록 약간은 실망하게 되실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일단은 상황을 흐르는 대로 두고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카드를 함께 볼게요. 이 카드는 아까 깊은 인연이 다가오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로부터 다른 사람을 소개받게 될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일이나 공부나 어떤 내 생활에 집중하기보다는 외부의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커지게 될 거예요. 그만큼 밖으로 활동하시게 될 거고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타인과 어울려서 지내게 되실 기회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카드는 사람과의 인연이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는 카드니까요. 분명한 방식으로 헷갈리지 않게 질문자님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특히나 요 옆에 있는 카드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의미해요. 이게 꼭 어떤 사랑, 그런 사적인 관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적으로도 회사나 조직 내에서도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무언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요. 상반기 때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하반기에는 사람도 만나고 싶고요. 연애도 하고 싶고 타인에게 도움되는 일도 해보고 싶어지게 될 거예요. 특히 이 마지막 카드는 연고, 사람을 치유하는 약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따라서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활동 또는 실질적으로 내가 타인의 일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거나 회사 또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굳이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될 사람과도 인간관계를 뻗어나가게 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나의 영역에 사람들을 초대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에게 축하할 만한 어떤 사건, 사람을 모을 만한 명분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후반부에는 질문자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물론 상사나 선배같이 어려운 사람과도 사적인 대화를 하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질문자님보다 아랫사람들 말보다 연장자들이 하시는 말들 잘 들어두면 좋습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잘 못했던 것이 질문자님에게 양도되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다 좋은 기회들만 질문자님 쪽으로 오게 되니까요. 웬만하면 질문자님 끌어주시는 분들, 질문자님의 일 봐주시는 어떤 윗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주시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적으로도 잘 풀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머리 쓰고자 하면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질문자님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 스스로 하셨을 때보다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약간의 관용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더 활동 범위도 넓어지게 될 거고요. 지금 계시는 곳에서 약간의 이동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두 장의 카드는 질문자님에게 주는 조언 카드예요. 일단 첫 번째 보이는 카드는 쐐기풀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쐐기풀은 좀 하기 싫고 귀찮고 사소한 일들을 나타내요. 그런데 요 옆에 머쉬룸 카드는 되게 알짜 있죠. 나에게 도움되고 가치도 있고 그런 존재를 나타내거든요. 다시 말해서 약간은 하기 싫고 작아 보이고 사소해 보이는 일도 책임지려고 해보시면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해요. 또한 이 머쉬룸 버섯 카드는 무언가를 배우고 습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나아가는 카드거든요.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배우는 것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질문자님이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일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두 장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초반 상반기에는 금전적으로 일단 여유가 생길 거고요. 일도 사람 관계도 잘 즐기면서 하는 것 같은데 약간은 조급한 마음, 스스로에게 갇혀 있었다는 마음이 드실 수가 있고 후반부로 갈수록 정착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속도도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런데 약간의 욕심도 있어요. 기대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들도 생기게 되면서 조금은 지출이 늘어날 수 있긴 한데 이것저것 외부 것들 경험하면서 그리고 또 사람과도 깊게 자주 만나게 되면서 갖고 계신 것들 좀 나눠주기도 하시고 감정 교류도 하시면서 보내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네 번째 안전화 카드는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다섯 번째 유도등 고르신 분들 해석 시작할게요. 먼저 앞에 있는 두 장의 카드는 질문자님의 성향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커다란 검 카드는 7개의 검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타로 카드에서 7개의 검은 영리하고 두뇌가 명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좋고 두루두루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자님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성격이 둥글둥글하고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만 친해지면 질문자님의 약간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딱 내가 받는 만큼만 주는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막 계산적이라기보다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해커 카드는 생각을 읽을 수 없는 또는 불확실한 특성을 나타내거든요. 즉, 질문자님과 같은 사람은 사실 마음을 읽기가 되게 힘든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가 질문자님을 잘 아는 것처럼 너 사실 이런 생각했었지? 너 이런 감정 드는 게 맞지? 이렇게 떠보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되게 불쾌하고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 검카드가 나오신 분들은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나 싫다고 가는 사람 굳이 안 잡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간 낭비하는 걸 싫어하셔서 그런지 조금 해보고 잘 안 되는 관계나 잘 안 되는 일에는 크게 미련도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할 말은 하고 약간은 차가운 조언도 필요하시면 그냥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누군가는 질문자님을 좀 까다로운 사람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가리는 거 별로 없고요. 그냥 첫 느낌이 마음에 든다면 적당히 내 취향에 맞는다면 그래도 경험해 보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칼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논리적이고 감정도 없을 것 같지만 눈물도 많고 화도 잘 내시고 감성적인 면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좀 가까워지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특별한 날을 하나 챙기거나 또는 의미 부여하시는 거, 명분 주어지는 거 좋아하세요. 딱 명확히 어떤 날을 정하거나 어떤 시기를 정해서 일을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선호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성을 보시거나 사람을 보실 때도 행동에 이유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을 더 선호하기도 하실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자님의 2023년 운세 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4장의 카드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운세를 나타내는 카드고요. 요 아래에 있는 4장의 카드는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운세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카드는 마법사 더 메이즈 카드예요. 이 카드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요 옆에 있는 카드가 어떤 모험의 카드, 재미와 흥미를 의미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두 장의 카드가 함께 나왔을 때에는 취미로 시작한 일에 푹 빠지게 될 수 있음을 나타내요. 그 때문에 돈도 좀 나가게 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질문자님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큼 진지하게 몰입하게 될 만한 취미가 생길 수 있을 거다.
심지어 그게 어떤 추가적인 수입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다양한 가능성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영역에 다른 사람을 들이는 것에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즉, 내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일하면 정말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카드예요. 모든 관계에서 솔직하게 그냥 터놓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거고 네가 원하는 거 이거야. 이렇게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의 카드에서는 다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카드는 행복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여가 시간을 보내고 또는 나만의 시간, 어떤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기를 의미합니다. 상반기에는 특히 집 안에서 나 혼자 있는 것보다는 바깥에 있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뭐 여행을 가시거나 특별한 사건, 특별한 명분이 주어지는 어떤 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외부 활동을 하게 되실 건데 질문자님은 약간 기분파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실 때도 열심히 하시지만 여가를 보내실 때도 정말 이 시간에 몰입하셔서 즐기게 될 만한 시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 쪽보다는 질문자님이 좋아하는 일, 흥미로운 것들, 재밌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요 마지막 더 문 카드를 보면 좀 분위기가 어둡고 약간은 슬퍼 보이기도 하잖아요. 특히 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과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대비되어 보이는데요. 이 카드는 밝은 달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면의 좌절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게 어떤 위기나 상처라기보다는 한 번의 실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놓치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누군가와의 신뢰를 깨거나 아니면 너무 경솔하게 행동해서 중요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험과 같이 한 번의 실수가 있고 그것을 계기로 가치관이 바뀌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되게 별것 아닌 일이 생각보다는 질문자님에게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매사에 조금 신중히 살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성,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마법사 카드가 이성으로부터 좀 호감을 얻는 매력을 느끼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연애 운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누군가가 질문자님에게 호감을 표시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곧바로 관계로 나아가기에는 약간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기도 하네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 어떤 그냥 주목받는, 인기를 얻는 그런 쪽의 이성운은 좋지만 깊은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강력한 인연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어서 하반기 운세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요 로즈마리 카드는 서서히 변화한다는 의미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는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계신 곳에서 뭔가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하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하반기에는 질문자님께서 굳이 무리해서 이동하셔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시는 곳에 머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머그와트 카드는 질문자님께서 가진 것을 내어놓는 카드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언가를 빌려줬을 때 운이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옆에 있는 라벤더는 노동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지금 계시는 곳에서 뭔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 또는 번거로운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가족이나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약간은 골치 아플 일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네요. 특히 질문자님 주변에 엮이는 사람들을 보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성향의 사람보다는 약간 거칠고 기가 센 사람들과 일을 하시거나 자주 엮이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쓸 일들이 많아지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너스털셩이라는 카드는 시간이 경과함을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지금 당장 해결하진 못해도 약간 시간을 두고 보면 그때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해요. 따라서 처음에는 좀 지지부진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아까 로즈마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잡고 계시면 무엇이든 한 가지는 얻게 되실 겁니다. 하나의 위기를 넘고 나면
그 뒤는 술술 풀리는 기분이 드실 건데 다만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2023년 말쯤 겨울에는 놀랄만한 일이 한 가지 있을 거라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과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인생에 내가 그동안 가져본 적이 있을까 싶은 얼마 없는 그런 커다란 보상이 질문자님에게 주어질 거라고 해요. 실제로 그 보상을 받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을 만한 신호가 들려온다고 하니까요. 주변 상황에 귀 기울이다 보시면 흐름이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요 마지막 두 장의 카드는 조언 카드인데요. 첫 번째 요 카드를 보시면 아치 모양의 문이 그려져 있어요. 아치 문은 뭔가 방치되고 스스로 고통을 견디는 카드거든요. 즉, 무언가를 포기하지 못했거나 질긴 인연 있잖아요. 끊어졌다가 붙고 끊어졌다가 붙고 서로에게 도움될 관계도 아닌데 아예 끊지 못하고 이어져 왔던 인연이 있다면 끊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요 옆에 있는 카드도 비슷한 맥락의 카드거든요. 와일드 체리라는 카드인데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일들이 질문자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따라서 이 두 카드 모두 질문자님의 주변에 번거롭거나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또한 이 와일드 체리 카드는 나만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해서 지금으로서는 질문자님만을 위한 공간 또는 혼자 조용히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2023년 상반기에는 몸을 조금 사리시는 게 좋아요. 약간의 때를 기다리시다가 하반기, 특히 여름 이후에 도모해 보시면 좋은 운이 따르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유도등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23년도 신년 운세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램과 소망들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에는 또 다른 주제의 타로 리딩으로 서브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타로국이었습니다.